네, 안녕하세요. 예. 자,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적법도 이제 이어가도록 하죠. 우리 이제 지적법을 배우고 있어요. 자, 오늘은 337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 장이 됩니다. 지적법에서 마지막 장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지적법 내용을요,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적법이고 등기법이고 모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등록하는 절차, 등기하는 절차. 그러니까 절차이기 때문에 커다란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계속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이 과연 어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냐, 어디쯤에 등장하는 내용이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1장에서는 뭘 배웠냐면요. 지적이란 무엇인가? 이걸 1장에서 했습니다. 그럼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1장에서 했던 거죠. 등록하여 공시하는 것이다. 등록이 되어 공시가 되기 때문에 등록에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제2장에서 그러면은 먼저 등록하는 대상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 등록하는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토지의 표시가 등록되죠. 자,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는 우리가 6가지가 있었죠. 이건 외울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안다고 했죠. 그래서 동리를 나타내는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리고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가 우리는 6가지만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해요. 그 이외의 토지의 정보들은 토지의 표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정보지만 이 6가지만을 토지의 표시라고 한다. 근데 토지의 표시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 등을 위해서 소유자도 기록이 된다 그랬죠. 소유자도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을 우리는 지적이라고 했을 때 제2장에서는 이때 면적 경계의 좌표는 등록하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측정값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장에서는 그 측량하는 절차를 봤어요. 지적 측량 절차를 봤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등록 절차들을 보았죠. 그래서 3장에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4가지 등록하는 방법들을 보았죠.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면은 등록하는 방법에 따라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을 때 지적공부의 이제 종류들을 봤죠. 물론 지적공부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지적공부는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이기 때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등록되는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가 어떻게 생겼고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등록되는지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지적 공부를 다뤘죠. 그래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할 때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은 어떻게 되냐 요걸 이제 다뤘던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각 해당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을 했습니다. 자, 등록을 하면은 이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절차가 나와요. 자, 오늘 이제 5장 337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토지를 다 등록을 했는데 지적공부에 이게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토지의 표시,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다 등록했다고 생각했는데 누락된 토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를 다시 지적공부를 열어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즉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또 새로이 정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분할이나 합병을 하면은 또 면적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그 이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원래는 토지였는데 해수면이 올라와 가지고 토지가 바다가 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토지가 아니니까 지적공부에서 그것을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 토지의 표시를. 그러면 이렇게 토지의 표시를 다 등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한다든지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죠. 권리는 변동, 토지의 표시는 이동. 그래서 토지 이동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 발생이기 때문에요.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처음에 등록했다가 변경이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이동에 따라서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해요. 이동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토지 이동 정리를. 자, 이건 토지 이동 정리고요. 자,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소유자가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소유자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자를 이제 변경하는 또 지적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소유자를 정리하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가 아니죠. 소유자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소유자 정리 이렇게 합니다. 소유자 정리.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이렇게 변경, 이동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지적공부를 다시 열어서 다시 지적을 정리하는데 지적 정리에는 토지 이동 정리와 이제 소유자 정리가 있게 되겠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이제 지적 정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한다라는 거죠. 정리.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들의 이동, 변경이 생겨서 다시 지적 공부를 해서 정리하는 지적 정리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지적 정리 절차. 자, 그러면은 소유자 정리하고 토지 이동 정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유자 정리는요, 우리가 소유자는 갑에게서 을에게로요. 원래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갑에게서 을로 변경이 되면은 지적 공부에 아무리 소유자가 을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갑으로 돼 있으면 갑이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입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터 바꾸고 나중에 지적 공부가 바뀐다는 거죠.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는 뭘 보고 하겠습니까? 먼저 등기부가 바뀌어야 되고 등기부가 안 바뀌면요 소유자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유자 정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소유자 정리는 등기 서류를 보고 옮겨 적게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 절차는 간단하죠. 소유자 정리 절차는 그냥 등기 서류를 보고 옮겨 적으면 되기 때문에 소유자 정리 절차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최초의 그 토지를 새로이 등록할 때요.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서 최초로 지적공부의 토지를 등록하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라고 했죠.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서 신규 등록을 할 때. 신규 등록을 할 때도요, 소유자를 기록을 해야 돼요. 토지의 표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를 기록할 때인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 서류가 없다는 거죠.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소유자가 등기 기록 자체가 없다는 거죠.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유자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럴 때만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에서 자기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직접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권한이 없죠. 지적소관청은. 소유자는 등기소로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권한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뭐 조사해서 소유자를 기록한다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소유자를. 등기부에서 결정되는 걸 옮겨 적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를 기록해야 되는데 등기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최초의 소유자 등록할 때만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한다라는 거죠. 조사합니다. 그러면 소유자 정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신규 등록만 하나의 예외적인 현상이고 나머지는 등기소를 보고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소유자 정리는 간단해요. 그러면은 토지 이동 정리. 자, 토지의 표시는 지적소관청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정리 절차의 핵심은 바로 토지 이동 정리에 있는 거죠. 토지 이동 정리. 그래서 제목도 어떻습니까?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죠.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는 부차적인 내용이니까 토지 이동 정리가 이제 주 내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토지 이동 정리하는 절차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토지 이동 잠깐 했어요. 토지를 등록하는 방법 할 때.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토지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라고 했죠. 그래서 빨리빨리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실제 토지하고 지적 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해가지고 신청해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걸 몰라가지고 신청하지 못했다랄지 알면서 일부러 안 했다랄지 그러면은 토지의 이동, 실제 토지하고 지적 공부가 이제 불일치가 생길 테니까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직권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큰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했었던 거죠.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 말을 무조건 또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받게 토지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리를 해버리면 또 이것도 불일체지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요. 토지 이동 신청이 들어왔다를 했을 때, 또 직권으로 정리할 때도요. 정말로 토지 이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 실질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토지 이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지적소관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든 직권을 할 때든 상관없이 다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 조사라고 하는 거죠. 조사를 한 다음에 등록을 해요. 다만 조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적 경계 좌표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는 측량도 해야 된다고 했죠. 측량. 그래서 조사뿐만 아니라 측량까지 해서 면적 경계 좌표. 자,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조사, 측량. 물론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합병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분할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 필지가 100번지였는데 우리가 배웠으니까 앞에서 100번지를 두 토지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필지는 100번지, 한 필지는 100의 1번지가 되겠죠. 그럼 100번지의 면적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은 이 100번지의 면적 측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 경계도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에 있어서는 반드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다 측량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반대로 합병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이렇게 두 토지가 있는데 여기 100번지가 있고 여기 101번지가 있는데 이걸 합병을 했어요. 그럼 몇 번지가 됩니까? 100번지가 되잖아요. 뭐 특별히 건축물 있다는 말이 없으니까 본번중 선순위. 그럼 100번지가 면적이 늘어났죠. 늘어났으니까 면적에 변경이 생겼으니까 이동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따로 보면 측량할 필요가 있느냐? 측량할 필요가 없이 이 면적과 이 면적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면적 측정기 올려놓고 측량할 필요가 없죠. 좌표를 대입해서 측량할 필요 없이 이 면적, 이 면적을 합산해서 그냥 등록해버리면 돼요. 더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합병에 있어서는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입니다. 합병.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조사만 하면 되지 측량을 할 필요가 없고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을 때만 측량을 하는데 유일하게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냥 더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커다란 절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지 이동 정리가 이제 주거가 돼가지고 지적 정리를 하는데, 자, 이때 지적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요, 지목이 변경돼서 지목을 변경하는 정리를 했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원래는 대였는데 이것을 전으로 지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목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에도 기록된다고 했죠. 등기부에도 기록돼요.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 대로 등록되어 있으면은 등기부에도 이것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대로 등록되어 있었겠죠. 대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먼저 바꿔요. 이때는 지적 공부를 먼저 변경해요. 지적 공부. 그럼 지적 공부에서 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했으니까 지금 지목은 전인데 등기부는 여전히 대로 돼 있잖아요. 대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겠죠. 등기부에 대로 돼 있고 지적 공부에 전으로 돼 있으면 이 토지의 지목은 전이 됩니까? 대가 됩니까? 전이 된다고 했잖아요.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우선이잖아요. 지적 공부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대로 되어 있어요. 이 토지의 지목은 전이 되는 거죠. 권리는 등기부가 우선,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우선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전이에요. 근데 등기부에는 대로 되어 있으니까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혼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등기부도 대에서 어떻습니까? 전으로 빨리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등기소 직원들이 지적 공부를 계속 혹시 변경이 없는지를 계속 떠들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 계속 보고 올 수는 없죠. 그래서 지적 정리 이렇게 했을 때는 등기부도 변경해야 될 사항에 대한 지적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빨리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의 일치를 위해서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부관에게 연락을 합니다. 빨리 등기부도 고쳐라 라고 요구를 해요. 이것을 등기 촉탁이라고 합니다. 등기 촉탁. 등기소의 등기를 촉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촉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죠. 우리가 뭔가를 요구를 할 때요. 상대방이 어떤 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뭘 요구를 합니다. 개인에게 뭘 요구할 때는요. 청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계속 청구를 하죠. 퇴거, 청구. 그렇죠. 퇴거. 금전 지급, 청구.
매매대금 지급 청구 이렇게 청구한다는 단어를 사용하죠. 퇴은, 건물 철거 청구. 개인이 개인한테 뭐 철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개인이 만약에 국가기관에 뭘 요구를 합니다. 국가기관에 이 개인이 국가기관에 뭘 요구하면요. 이럴 땐 청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신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청구가 아니라 신청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개인에게 요구할 때는 청구.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나한테 등기를 이전하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의미는 동일한데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청구, 신청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적공부에 기록할 때는 등록,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등기. 똑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도 국가기관끼리도 없습니까? 서로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뭐라고 하느냐? 이럴 때는 촉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촉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거는 국가기관끼리 뭘 요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개인이 개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면 등기 청구, 개인이 국가기관에 등기를 요구하면 등기 신청, 국가기관끼리 등기를 요구하면 등기 촉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라는 국가기관이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등기 촉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촉탁을 통해서 지적공부하고 등기부를 빨리 이제 일치시키도록 합니다. 근데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하나 예외가 있는데요. 신규 등록을 했을 때요. 자, 신규 등록을 했을 때 지금 신규 등록을 막 했습니다. 지금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서 등기 기록이 만들어지니까 신규 등록한 당시, 이 당시에는 아직 등기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했을 때는요, 등기부를 뭐 변경하라, 이런 등기를 뭐 바꿔라, 촉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에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목을 변경했을 때, 이럴 때는 등기 촉탁을 하지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러면 등기부가 일치를 했으면 그것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적 정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합니다. 지적 정리가 됐다는 사실을 그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요. 통지까지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그러면은 우리는 제5장에서는요. 바로 토지 이동에 따른, 중심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를 다루게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뒷이야기까지, 정리 이후의 절차까지 다루게 됩니다. 소유자 정리는 부수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의 보시면요. 먼저 토지 이동이란 우리가 용어의 정의, 우리가 앞에서 다 봤던 거죠.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여기 동그라미 쳐야 돼요.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만 토지 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토지 이동입니다. 가끔 시험 문제가 다음 중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도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줄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변경, 소유자의 주소 변경, 공시지가 이런 것들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니까 이것은 토지 이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아요? 개념만 보시고 밑에는 뭐 거지 신청, 대위 신청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일단은 토지 이동은 원칙적으로 이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넘기시면은 이렇게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새로 정하게 되는 원인, 변경하게 되는 원인, 말소하게 되는 원인,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토지 이동 정리 절차의 모습도 틀려져요. 그러면 우리 넘기시면 338페이지부터는 이 토지 이동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그 토지 이동의 모습들을 하나씩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들을 봐요. 방금 설명했던 이 내용은요, 일반적인 절차예요. 모든 토지 이동이 공통적인 절차고, 개별적으로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그 절차들이 개별적인 절차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그 개별적인 절차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신규 등록이 먼저 나오죠. 들어놓은 바 쪽에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이 뭐예요? 새로이 정하는 거. 새로이 정하는 게 바로 신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입문서니까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일단 이런 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규 등록의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 의 보시면 지적공부에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그러니까 바다를 메워가지고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어요. 이런 거 신규 등록하는 거죠. 또는 등록이 누락된 토지. 다 등록된 줄 알았는데 저 밖에 있는 무인도가 등록이 안 된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러면 그 무인도를 새로이 등록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보시면 등록하는 원칙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등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그 신규 등록하는 그 토지 소지가 있겠죠. 그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신청 의무에서요.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 발생,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토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자, 신청 의무 기간이 60일이죠. 60일. 날짜 같은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신청할 때는 우리가 관공서 가서 뭘 신청할 때는요. 다 서면으로 신청하지 구두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요. 신청을 작성하면 자, 신청서에는 신규 등록하면 토지의 표시도 기록해야 될 것이고 표시도 기록해야 될 것이고 소유자도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도.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뭐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뭐로, 얼마로. 뭐, 면적은 얼마. 이런 식으로 등록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측량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측량부터 한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소유자는 우리가 등기 서류를 보고, 등기부가 있을 땐 등기 서류를 보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분할 같은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있어서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즉 분할을 했다고 해보죠. 갑이 소유하는 100번지 토지가 한 필지는 100번지, 한 필지는 100의 1번지. 그럼 100의 1번지가 새롭게 이제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100의 1번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갑이 소유하는 100번지 토지를 둘로 나눴잖아요. 그럼 100번지 소유자가 갑이었으면 101번지 소유자, 100의 1번지 소유자도 당연히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101번지에 100의 1번지에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뭐 보고 적으면 돼요? 이미 등록돼 있으니까 등록돼 있는 소유자를 옮겨 적으면 되잖아요. 옮겨 적으면 돼요. 그래서 옮겨 적으면 되는데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자가 없죠. 어디에도. 아직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최초로 등록을 하는 것이고 등기부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신규 등록을 할 때 소유자를 기록을 해야 될 텐데 보고 기록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신규 등록하는 사람이 내가 소유자입니다. 내 앞으로 지금 등록 좀 해주세요. 이 사람 말만 믿고 등록해 줄 수는 없죠. 소유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내가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와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어떤 관공서에 뭘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거짓, 허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 기재 사항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신청을 할 때는 그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가져와야 되는데 특히 신규 등록할 때는 어디에도 소유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소유자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증명서류를 우리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려고 할 때 토지 이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가는 유일한 예는 신규 등록밖에 없어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유자를 보고 적으면 되기 때문에 신규 등록할 때만 유일하게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소유권 증명서를 보고서 지적소관청에서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에서 신규 등록할 때 등기 서류가 없으니까 직접 조사한다는 것이 직접 나가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찾아다니는 거 아니죠. 신규 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소유권 증명서류를 가져오면은 소유권 증명서류를 조사하는 거죠. 이 서류를 조사하는 거죠, 서류를. 그래서 이게 허위가 없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사람 이름으로 소유자 등록을 할 것이고, 뭐 이게 소유권 증명서를 안 가져와요. 안 가져오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게 증명이 없으니까 등록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조사한다는 건 소유권 증명서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신규 등록할 때만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신규 등록의 특징이 되는 거죠. 다른 토지 이동과 다르게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간다. 그럼 밑에요. 장가로서 한번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이제 예시들이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소유권 증명 예시예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법원에서 판사가 이 법관이 이 사람이 소유자다. 증명되는 거죠. 그 서류에 의해서 증명이 될 것이고요. 2번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른쪽에 보시면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은 그냥 법원의 확정 판결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건물을 먼저 생각해 보죠. 건물을 짓고 있어요. 먼저 건물을 예를 들어보죠. 건축물대장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의 이해를 편의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있으면 아직 건물이 없죠.
물건이 발생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물을 완공을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완공을 했으니까 아직 건축물 대장에 등록은 안 돼 있죠. 오늘 바로 지었어요. 바로 지었어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은 안 돼 있고 아직 등기부도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 이 건물이 완공되었느냐, 건물이 존재한다고 보느냐, 이 건물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게 되면은 건물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허물어질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건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준공검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비로소 건물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만 떨어지지 아직 건축물 대장에 등록도 안 돼 있고 등기부에 등기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 것이 됩니까?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으니까 주인 없는 건물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갑이 지었잖아요. 갑의 것이죠. 대장이나 등기 없어도 이건 갑의 것이지. 갑이 지었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이 등록 안 되고 등기 안 됐다고 해서 아무나 여기 막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갑의 것이죠. 갑의 것.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이 발생해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건물이 신축되면요. 신축자가요. 바로 원시 취득을 해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아직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돼도 이 사람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소유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신규 등록을 하러 가서 신규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신축했으면은 갑이 소유자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지적소관청에서는 이 사람이 신축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등록해 줄 수가 없죠. 그럼 이 사람이 갈 때 뭘 들고 가야 되느냐?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가져가면 돼요. 그럼 준공검사를 해줄 때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준공검사를 누구 앞으로 해주겠어요? 갑 앞으로 해주겠죠. 갑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준공검사가 갑 앞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 서류가 갑이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도 마찬가지죠. 토지를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어요. 바다를 매립을 합니다. 매립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토지가 아니에요. 근데 매립이 다 끝나가지고 준공검사가 났어요. 준공검사가 나게 되면은 이제 토지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 토지는 누가 소유해요? 매립한 사람이 소유를 하겠죠. 갑이 매립했으면 갑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신규 등록을 신청하러 갈 때는 뭘 들고 가야 돼요?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가져가야 되겠죠. 내 앞으로 준공검사가 났다.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다라는 증명서. 그래서 자 예시입니다. 확정 판결서가 아니면은 그래도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공유수변을 매립했을 때는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이런 걸 들고 가야 되는 거고. 3번 보시면요.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다음부터요.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데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남는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남는 토지. 이제 국가가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이걸 뭐 어떻게 조성을 하는데 남는 토지가 하나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럼 남는 토지가 있는데 이 남는 토지가요. 어디에 있는 토지냐면요. 이게 천안시에 있는 토지라고 했죠. 천안시. 천안시에 있는 토지인데 이것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자기가 사업하다가 남는 토지가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 이름으로 등록해야 돼요? 국으로, 국가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천안시 안에 있는 토지다 보니까 천안시가 우리들이 좀 잘 이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소유해서 잘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용하고 싶으니까 천안시가 국가한테 요구를 합니다. 야, 이거 너희 토지인 거 알겠는데 우리 천안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좀 소유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용하면 안 되겠니라고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국가에서요, 그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우리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사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국가의 재산이죠.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져 그러면 가질 수 있어요. 그럼 가져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천안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천안시 명의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고 싶으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때는 누구와 협의한 문서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법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문서를 가져오면 돼요. 근데 소유권 증명서류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4번 보시면 그 밖에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에 등기 서류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등기사항 증명서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직 등기부가 없는 때니까. 없는 때니까. 그런데 이제 양가로 4번 보시면요. 이제 서류를 들고 가는데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할 텐데 다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요.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 준공검사는 누가 해줍니까? 시장군수구청장.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에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우리한테 주고요.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사본을 꼭 제출을 해야 되느냐? 원본은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우수구청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소관청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으면 굳이 이것을 가져갈 필요 없이 너희들이 원본 확인해 봐라 라고 해서 그 확인에 의해서 제출에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를 관공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제출할 필요 없이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을 때는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가로 5번 보시면요. 이제 등기 촉탁에서요. 우리가 지목을 변경했다. 이럴 때는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나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 가지가 없으니까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것이 또 신규 등록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리고 신규 등록을 하면 지번도 부여해야 되겠죠. 그 지번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인접토지본번의 부번. 우리가 지번부여 시간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다든지 또는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면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앞에 공부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바로요. 등록 전환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등록 전환까지만 하고 좀 쉬도록 하죠. 이거는 방금 칠판에 그렸던 그림은 1월 되면요. 이 그림을요. 여러분 프린트물로 해서 나눠 드릴 거예요. 나눠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지적법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그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 전환이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지번 부여하는 방법 할 때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이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 해서 등록 전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등록 전환은 뒤에서 하니까 뒤에서 하면서 함께 설명하기로 했죠. 그러면 등록 전환을 보도록 하죠. 우리의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지적도가 하나 있다고 해보죠. 지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적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지적도 견본을 우리가 보죠. 앞에서 있었죠. 유인물로 나눠드린 것이 있었죠. 유인물에 지적도 견본이 있는데 그 지적도 견본 유인물을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서에는 없지만 기본서에는 그게 나중에 이제 임야도 지적도가 견본이 나올 텐데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안 보시대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뭘 말하냐? 정말로 산이라는 의미냐? 한 필지에 그냥 산이냐? 그것이 아니라요. 여기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여러 필지로 돼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임야도를 보라는 겁니다. 임야도. 그러니까 지적도는 딱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 이거 보고 싶으면 임야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야도는 이렇게 생겼겠죠. 임야도에. 그러니까 임야도도 그 유인물에 있으니까. 그럼 임야도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뭔 말이에요? 이거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임야도에 등록됐으니까 지번 앞에 다 산자를 붙여야 되겠죠. 산 1번지. 지목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요거 보고 싶으면 임야도를 따로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적도로 이론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한 장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걸 다 옮기려면 다시 다 측량을 해서 옮겨야 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직 여전히 이원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적도는 기본 축량의 축척이 1200분의 1이니까 여기 시골 지역에서 1200분의 1 축척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만약에 3000분의 1이라고 해보죠. 3000분의 1. 지적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한 필지 토지가 또 하나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토지는 지번이 이제 지번 앞 산자를 붙여서 이제 산 7번지 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산 7번지 임이에요. 근데 임야이기 때문에 지금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데 나중에요. 요게 밭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개간을 하면 밭으로 바뀌어요. 그럼 밭으로 바뀌면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도에 등록되는 이제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지목이 변경돼 가지고 전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요. 지적도로 옮겨 등록해요. 자, 이것을 우리는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규 등록은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면 신규 등록이고 등록 전환은 뭐예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토지예요. 임야도에 등록됐다는 것은 임야대장에도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지적도에 등록됐다는 것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요. 그러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장부만 전환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등록되는 장부만 전환시켜주기 때문에 이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등록전환은 잘수 말해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는 전이었어요, 전. 그래서 만약에 17전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근데 이 전이 만약에 임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밭을 짓지 않고 나무 심어서 임야로 바꿉니다. 그러면 임야로 바꾸면은 토지대장 지적도 있는 토지가 그러면은 임야대장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느냐, 이것도 등록전환으로서 옮겨 등록하느냐, 이렇게 옮겨 등록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설명했죠. 언젠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는 옮겨 등록해야 돼요. 거꾸로 옮겨 등록해버리면요, 그럼 어떻습니까? 전 이원화가 계속 유지가 돼버리잖아요. 어렵게 이쪽에 등록해놨는데 다시 후퇴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서 임야대장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만 옮겨 등록하고 이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등록전환의 개념이 있죠. 여기 보시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록전환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요 그림을 그대로 옮겨 그리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는 3000분의 1 축척이죠. 여기는 1200분의 1 축척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 면적이었습니까?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축척이 다르니까 더 크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확대 복사해서 그냥 붙이느냐? 그래버리면 정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측량을 해요.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다시 1200분의 1 축척에 맞춰서 경계를 다시 정합니다. 그리고 면적을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등록전환에 있어서는 다 측량을 합니다. 확대 복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럼 요 지번 어떻습니까? 원래 산 7번지, 요게 산 7임이었죠. 근데 임야가 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등록전환이 되면은요, 이제 산자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니까, 지적도니까 산자를 붙이면 안 되고, 그러면 7번지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7번지는 여기에 있을 수 있잖아요. 7번지를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7번지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몇 번지를 부여해야 되겠습니까? 17번지 옆이니까 17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똑같아요? 신규 등록과 동일하죠. 만약에 여기가 최종 지번 토지예요. 이 토지의 최종 지번이어서 54번지라고 해보죠. 최종 지번이어서 그 옆에 등록전환에 대해서 새로운 토지가 들어오면은 이때는 54의 1번지 하지 않고 55번지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과 동일한 방법이죠. 즉 등록전환에 있어서도 지적도에서 새롭게 등록한다는 점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은 신규 등록할 때는 여기가 바다였던 거고 등록전환은 임야라는 거예요. 이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번부여 방법이 동일합니다. 새로이 등록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규 등록, 등록전환은 지번부여 방법이 동일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17의 1 밭으로 바뀌었으니까 전 이렇게 등록전환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보시면 등록전환의 대상이 해가지고 등록전환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등록전환은 자, 오른쪽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등록전환은 임야도에 등록되는 이 지목, 임야의 지목이, 임야라는 지목이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 이렇게 전이나 이런 걸로 변경이 되면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지목 변경이 되면은 이제 옮겨 등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첫 번째 칸 보시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해가지고요. 자, 보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자, 토지의 형질 변경, 이것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은 앞에 있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임야라고 해서요, 내가 마음대로 이것을 밭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산지 전용 허가 이런 걸 받아야 돼요. 내가 토지에 임야에서 거기다 아파트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산지를 다른 식으로 임야를 전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산지 이제 거기 있죠. 산지관리법이에요.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토지가 형질이 변경이 됐다는 것은 임야가 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목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전환이 되고.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원래 임야였어요. 근데 여기다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제 대지가 되는 거죠.
승인이 떨어지면 대지가 됐으니까 대가 됐으니까 지적도로 옮겨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지목을 변경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여기선 등록 전환에서는 대상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밑에요.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목 변경 없이도. 자, 요게 이제 중요해요. 첫 번째 보시면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임야도에 있는 토지들이 다 밭으로 개간됐어요. 다 밭으로. 엄청나게 많은 필지가 다 밭으로 개간되기 때문에 다 전으로 바뀌었으니까 다 등록 전환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끄트머리에 있는 두 필지가 있는데 요거는 여전히요. 임야로 남아있어요. 그럼 여기가 산 12임이고 여기는 22라고 하죠. 22임이고 여기는 산 23임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대로 여전히 임야인 상태입니다. 이건 다 전으로 바뀌었으니까 등록 전환하는데 여기는 임야인 상태예요. 자, 그럼 이것은 등록 전환을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두 필지만 남겨놓고 다 등록 전환되니까 이 두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복잡하죠. 그러면 불합리하죠. 그러면 이거 어차피 이거 다 측량해가지고 등록 전환하는 김에 이 두 필지마저 한꺼번에 등록 전환해버리면 좋은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쪽으로 이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 등록하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 두 필지마저 하는 김에 한꺼번에 등록 전환해버리면 오히려 편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들이 다 등록 전환을 하고 몇 필지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등록 전환을 임야인 상태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등록 전환하는 김에 한꺼번에 등록 전환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축척이 다르니까는 도면이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적도에서 만약에 끄트머리 두 개의 토지가요. 들어왔다고 해보죠. 들어왔어요. 축척이 다르니까 좀 더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두 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다 등록 전환됐어요. 여러 필지가. 여기는 산 22의 임이었고요. 여기는 산 23의 임이었어요. 그러면 이 토지들은 임야는 그대로죠. 신목은 그대로잖아요. 이건 밭으로 개간된 게 아니니까. 임야인데 산자를 붙여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임야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산자를 붙이는 건 임야이기 때문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장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준다고 그랬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을 때 산자를 붙이는 것이지 토지대장 지적도에 있을 때는 산자를 붙이면 안 되죠. 만약 이 토지에 산자를 붙여가지고 등록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뭘 찾겠습니까? 임야대장을 찾아보겠죠. 임야대장에는 없잖아요. 옮겨 등록해버렸으니까. 산자를 붙이면 안 되죠. 산자를 붙이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지번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지번도 여기 22번지, 23번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럴 때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어요? 부번을 계속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대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번도 바뀌는 거죠. 지번도 바뀌고, 지번은 바뀌지만 없습니까? 지목은 그대로죠. 그러면은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으로요, 토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토임. 그래서 거기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옆에다가 토임 이렇게 쓰시면 돼요. 토임. 그러니까 토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속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법준적인 용어는 아니고 토지대장에도 이렇게 임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토지대장에. 토지대장에 등록되면 토지대장에 등록됐다는 건 지적도에 등록됐다는 것이고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예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어떤 임야가요, 저 산 속에 들어가 있는 임야예요. 주변도 다 임야예요. 개발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야는 굉장히 싸겠죠. 그런데 토임은 어떻습니까? 토지대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주변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임야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가격이 비싼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이제 토임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해요. 그러니까 같은 임야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는 좀 더 가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속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임야인 상태로 등록 전환된다는 것이고요. 2번은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그다음부터요, 사실상 형질 변경되어서는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요. 만약 이 사람이요, 이것을 밭으로 개간을 했어요. 이건 이제 다른 예입니다. 전체가 다 임야들인데 이 부분을 개간을 했는데요, 산지 전용 허가가 없이 개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관청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임의로 밭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군청에서요, 원상복귀 하라고 하면 원상복귀 시켜야 돼요.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허가도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요, 허가를 안 내줘요. 허가를 안 내주니까 이것은 여전히 임야로 남아있겠죠. 여전히 임야예요. 여전히 임야잖아요. 전으로 허가를 안 내주니까. 여전히 임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지금 밭으로 이용되고 있죠. 우리 지적 공부에는요, 어떤 규범적인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실 상태를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임야이지만 사실상 밭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등록 전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보시면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관계 법령 등에 금지가 돼가지고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 변경을 할 수 없으니까 지목은 변경되지 않았고, 그러나 사실상 형질이 변경돼가지고 사실상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되면 이것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됩니다. 그럼 이 토지는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임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지번은 바뀌겠지만 이제 지번은 17의 1 임이 되겠죠. 17의 1 임. 여전히 임야니까. 그러니까 지목 변경 없이 임야인 채로, 이것도 토임이 되겠죠. 임야인 채로 지적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 일단 체크하시면 돼요. 도시관리계획선, 여기 시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임야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산, 17, 임, 이렇게 있어요. 한 필지가 있는데, 국가에서 도시관리계획선을 이제 설치하면서,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도시관리계획선을 이제 작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 필지는요, 일부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분할이 됩니다. 일부는 도시관리계획선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일부는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요, 이건 여전히 임야죠, 임야.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선 안에 있는 토지들은요, 다 지적도에 등록을 해요. 지적도에 등록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임야이면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게 되고, 그럼 이 토지는 그대로 산 17임으로 남아있고, 그럼 이거는 임야인 채로 지번은 새로 부여해야 되겠죠. 지적도로 들어왔으니까 분할이 됐을 때 산자 없이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면서 임야인 채로 도시관리계획선 안으로 들어옵니다. 도시관리계획선 안에는요, 임야들도 있어요. 자연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임야들도 있는 거죠. 환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임야. 왜냐면 도시관리계획선 안에 있는 임야들은 다 임야인 채로 지적도로 등록한다는 거죠. 이 대상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전환 대상 토지에 원칙적으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임야인 채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대해서 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또 분할 합병 이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